뭐 지금 현재 생존에 계시거나 또 떠나보내셨거나 그 부모님 생각하면 뭐 아무래도 좀 다르죠. 제가 혹시 또 여러 가지로 오버했으면 그냥 용서를 빕니다. 두 번째 코너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4월 27일 날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지난 2006년도서부터 매 5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엔 조금 특별하죠. 무슨 가장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보다도 성을 선택한다든가 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바탕에는 뭐가 들어져 있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 혹은 가정이라고 하는 틀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일가구 비율, 혼자 사는 가정이 40%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2인 이하, 그러니까 두 사람 혹은 한 사람 사는 게 전체 가정 수의 60%가 넘습니다. 과거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와 미혼 자녀들을 이루어진 가정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가 지금 30% 미만인 것이고요. 3대가 사는 가정은 10% 미만으로 확 줄어듭니다. 물론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희보다 약 한 4년 정도 빠르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 변화는 우리가 사는 여러 부분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합니다만, 소위 결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 가정 그 자체가 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방송인 사유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본 친구인데 이 친구가 비혼인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애를 가지고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위법이어서 일본 가서 정자은행에 가서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가정으로 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가정인 거예요. 그것도 역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가정을 이루는 필수적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저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미 동성부부, 다시 말하면 남자 혹은 여자끼리 사는 그런 가정인데도 입양을 허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양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을 보면 이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가정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소위 일부일처 한 남자 한 여자가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랜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는 모계사회도 있었고요. 일부 일처제보다 일부 다처제도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 일처 다부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좀 달리 봐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혹시 우리가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폐쇄적으로 엮여 있다 그러면 우리도 어쩌면 사고의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